기억 밀착형 시사라디오 이바구 스튜디오. (2월 17일) 월요일 이바구 스튜디오. 오늘의 부산 경남 주요 소식 먼저 살펴봅니다. 개장 후 첫 주말을 맞은 기장 이케아 동부산점이 시민 안전과 위생, 교통 편의를 모두 외면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과 시민 안전 대책이 허술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케아 측은 교통 문제 해결의 단초인 방문객과 차량 통계조차 공개하지 않는 등 여전히 강 건너 불구경식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시민사회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부산지검이 오늘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 들어가 항의 시위를 벌인 혐의로 대학생 등 9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대학생들은 지난해 7월 영도구 김의원 사무실을 찾아 친일을 우선하는 김무성은 물러나라고 하는 등 기습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앞서 김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뒤집어 일본과 신뢰가 깨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들의 첫 재판은 내일 오전 11시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경남 산청군이 동의보감촌 내 가설한 자동제설장치 이른바 열선도로가 오늘 오전 첫 가동됐습니다. 영하의 날씨 속에 눈까지 내리면서 도로 결빙으로 차량 운행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군 관계자는 이 장치 가동으로 눈이 내린 급경사 도로에서는 차량 통행이 전혀 지장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산청군은 앞으로 동의보감촌 내 모든 경사도로에 자동제설 장치를 확대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남해군의 한 해변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토종 돌고래 상괭이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통영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전 8시 40분경 남해군 유구항 해변에서 상괭이 한 마리가 발견됐는데요. 발견된 상괭이는 길이 190cm, 무게 60kg의 크기로 강제 포획이나 타살 흔적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상괭이는 멸종위기 동물로 포획과 사냥은 물론 유통과 판매도 금지돼 있습니다. 네,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월요일 퇴근길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바구 스튜디오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 오전 잠시지만 부산을 혼돈에 빠뜨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베트남 여행을 다녀온 40대 남성이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해서 부산 의료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이런 소식이 알려졌는데요. 보건당국은 만에 하나 이 코로나19 가능성에 대비해서 이 남성이 머무른 부산 의료원 응급실을 폐쇄하는 등 소동이 있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일단 코로나19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사실 한동안 코로나19 국내에서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이제 좀 소강 상태 접어든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었는데 오늘까지 국내에서 30번째 확진자가 연이어 나오면서 아직은 계속해서 주의를 좀 더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코로나19 여전히 잘 예방하고 계시겠죠? 예방 수칙들 잘 지키시면서 글쎄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안심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외출 하실 때 마스크 챙기는 거 잊지 마시고 손 자주 씻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바구 스튜디오 7시까지 여러분들의 퇴근길 함께 할 텐데요. 여러분들께 선물 나눠드리는 시간이죠. 시사 퀴즈 문제 나갑니다. 네, 앞서도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슈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쯤 되면 코로나19가 과연 어떤 증상을 보이는 질병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를 유발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왜 코로나라는 이름이 붙었는지는 혹시 알고 계실까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실제로 공 모양의 돌기가 튀어나와 있어서 마치 이것처럼 생겼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름의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1번 왕관, 2번 박쥐, 3번 뱀.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오늘도 정답과 함께 좋은 의견 덧붙여주신 분들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20년 직화 로스팅의 전통 휴고커피에서 원두와 더치커피, 오븐에 구워 더욱 맛있는 옥구닭에서 치킨 상품권, 통영 가면 여기 꼭 가야지 통영 어드벤처타워에서 이용권, 몸엔 착, 입엔 찹찹 현풍 닭칼국수에서 식사권, 신나는 날 신나는 치킨, 치킨 신드롬에서 치킨 상품권, 신나는 양궁농구 부산 사직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부산 KT 소닉붐 경기 티켓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을 놓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어떤 증상을 보이는지 또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이 코로나라는 이름이 왜 붙은 걸까요? 오늘 시사 퀴즈 문제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실제로 공 모양의 돌기가 튀어나와서 마치 이것처럼 생겼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1번 왕관, 2번 박쥐, 3번 뱀.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기 3개 중에서 여러분들 모양을 한번 이렇게 연상해 보시면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공 모양의 돌기가 튀어나와 있다. 네, 그림이 이렇게 하나쯤 그려지는 게 있으시죠? 사실 이 얘기를 저희 유치원생인 아들이 저에게 문제를 내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에 사실 잘 몰랐었거든요. 여러분들께서는 정확하게 정답 올려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샵 1057번 문자 열어두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런 부산 제18회 성우 하이텍백 KNN 환경마라톤이 3월 21일 해운대 백스코에서 출발합니다. 광안리 바다와 함께 달리는 이번 마라톤 대회는 10km 코스 건강 달리기 부문으로 진행됩니다. 대회 참가 문의 접수는 marathon.knn.co.kr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제18회 성우 하이텍백 KNN 환경마라톤은 한국수력원자력, 부산은행, 부산도시가스, 낙동강 유역환경청, IS 동서, 현대해상과 함께합니다. 네, 이바구 스튜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12분 30초 막 지나고 있는데요. 월요일 퇴근길 교통 상황 어떤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윤미 리포터. 네, 교통정보센터입니다. 네, 월요일 아무래도 정체가 좀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현재 곳곳으로 퇴근길 정체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먼저 주의하실 사고 구간 있는데요. 거제대로 위로는 남문구 교차로에서 함하정 교차로 방향으로 함하정 교차로를 50m 못 간 지점 가차로에서 택시와 승용차 간의 추돌 사고를 처리 중입니다. 네. 구간 지나실 때 참고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관문대로 위로는 단감 방향으로 백양터널 요금소 이전 지점부터 지체되고 있습니다. 해운대로는 유창맨션 앞 교차로에서 해운대 경찰서 행하기에 지체되고 있고요. 광안대교 따라 해운대에서 남천동 방향으로 현수교 이전 지점부터 밀려서고 있습니다. 황영대로는 문전사거리에서 황영터널 진입으로 지체입니다. 동서고가도로 도심 방향 감전내디목에서 주례내디목 향하기에 지체되고 있고요. 외곽으로도 황영내디목에서 범내골 내디목 쪽으로 밀려서고 있습니다. 거제대로는 송공삼거리에서 함하정 교차로 향하기에 신호 2번 이상 받겠고요. 수영로는 대연사거리에서 용소삼거리 쪽으로 지체 이어집니다. 이어서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현재 남해고속도로는 부산 방향으로 대저분기점에서 덕천나디목 향하기에 3km가량 정체되고 있습니다. 남해제 2지선 서부산 유금소에서 낙동대교 향하기에 지체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는 구선나디목에서 금정구청 쪽으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안전운전하세요. 지금까지 교통정보센터에서 김유미였습니다. 네, 김유미 리포터 고맙습니다. 오늘 월요일 곳곳으로 정체 많이 됩니다. 사고 소식도 있고요. 여러분들 마음의 여유 갖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하루를 마감하는 저녁 퇴근길입니다. 오늘 하루 또 뜨겁게 달궜던 이슈들 뭐가 있는지 키워드를 통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송영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뭐부터 알아볼까요?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갑론을박입니다. 네. 세계 곳곳에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진원지가 중국 우한의 화난 수산시장이 아닌 우한의 한 실험실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편에서는요. 코로나19의 유전
유전자 조작 증거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상반되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그렇죠. 것인데 뭐 말씀하셨지만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진 건 아무것도 없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주장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먼저 실험실에서 나왔다는 주장 어떤 얘기인가요? 사실 실험실에서 코로나19가 유출됐을 것이라는 주장은 일찍부터 제기가 됐었죠. 네. 하지만 실제로 주장하는 사람이 나온 건 지난 16일이었습니다. 홍콩 명보에 따르면 중국 화난이 공대 소속 연구자인 보타오 샤오와 레이 샤오는 최근 정보 공유 사이트인 리서치 게이트에 올린 보고서에서 코로나19가 우한시 질병통제센터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했는데요. 네. 그동안 중국 당국은 바이러스의 발원지로 우한에 있는 화난 수산시장을 지목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샤오 교수는 실험실 유출 의혹의 근거로 코로나19의 천연 숙주인 쥐토박쥐가 식용으로 쓰이지 않는다는 점, 특히 화난 수산시장에서는 쥐토박쥐를 팔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는데요. 네. 이것은 코로나19가 박쥐에서 중간 숙주를 거쳐 사람에게 전파된다거나 그 시작이 우한 화난 수산시장이었다는 그간의 추론을 뒤집는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코로나19는 어떻게 그렇게 빠른 속도로 확산될 수 있었나 하는 질문에는요. 우한의 질병통제센터가 우한에서 의료진들이 최초로 바이러스에 집단 감염된 병원 인근의 자리에 있었음은 물론 우한 질병통제센터가 연구를 위해 후베이성과 저장성에서 박쥐 600여 마리를 포함해서 여러 동물을 데려와 실험실에 보관했다는 증언이 나왔는데요. 네. 그러던 중 한 연구원이 박쥐로부터 공격을 받았고 그 후로부터 코로나19가 퍼졌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현재 리서치 게이트에서는 해당 논문이 검색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의구심만 더욱 증폭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 프레드 허지슨 암연구소 연구팀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구조를 세밀하게 분석한 결과 이 바이러스가 인간이나 기계에 의해 유전자 편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두 번째 주장이 나온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연구팀의 베드포드 박사에 의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 과정을 분석해 보니까 자연적인 진화처럼 보인다며 특히 이 바이러스가 유전적으로 조작됐을 것을 나타낼 만한 어떤 증거도 찾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덧붙여서 전 세계 과학자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는데 이 바이러스의 변이는 전혀 비정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혀서 코로나19의 진원지를 두고 벌어질 앞으로의 갑론을박에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네. 이 코로나19의 정확한 원인이라든지 진원지라든지 치료법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좀 빨리 나와서 그러니까요. 사실 더 이상 확산 없이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서요. 맞습니다.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오늘 사실 우리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네. 걱정을 많이 하셨을 가슴이 거예요. 철렁하는 소식이 예. 있기도 했었는데 지역 사회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좀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알아볼까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남자입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남자라고 하면 우사인 볼트 아닌가요? 네. 떠올리시는 분들 뭐 계실 거예요. 네네. 그런데요. 그 기록이 바뀔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바뀌었다가 아니라 바뀔 수도 있다. 네. 네. 제가 알기로는 우사인 볼트 100m 기록이 뭐 9.58? 네, 요 정도. 네. 상상할 수도 없는. 네. 저희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렇게 빠를 수 있지 근데 싶은데 이제 이게 몇 초 뛰셨어요? 100m에? 저요? 네.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만 네, 20초대까지 가진 않았던 것으로. 제가 22초를 아, 뛰었거든요. 진짜요? 제가 좀 더 빨랐네요. 저는 일단은 20초대까지 가진 않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우사인 볼트의 기록이 이게 쉽게 깨질 수 있는 기록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군가가 이 기록을 지금 깼다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육상 경기나 올림픽에서 기록을 깬 건 아니고요. 네. 인도의 한 축제장에서 생긴 일입니다. 인도에서는 사람이 물소와 함께 달리는 캄발라라는 경주가 있습니다. 네. 이 경주에서 한 남성이 142.5m를 13.62초에 주파를 해서 현지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이 캄발라 경주 기록을 100m로 환산을 하면 네. 9.55초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빠른 단거리 선수 우사인 볼트의 100m 기록인 네. 9.58초를 깬 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남성이 정확하게 또 100m를 달리게 되면 기록이 네.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궁금하죠? 어쨌든 축제에서 이런 기록이 나왔다는 얘기인데 근데 앞서 캄발라라고 하셨나요? 그렇죠. 네, 이게 어떤 행사인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캄발라는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면서 시작된 인도의 전통 축제
축제인데요. 네. 물과 진흙이 채워진 경기장을 물소 2마리와 주자 1명이 달리는 형태입니다. 경기장 길이는 보통 132m 또는 142m 안팎인데요. 캄발라는 채찍질 등으로 동물을 학대한다는 이유로 한때 금지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지난 2018년부터 다시 허용이 되면서 이번 캄발라 축제에 참가한 고우다라는 남성이 13.62초라는 기록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건설 노동자라고 하는 고우다는 7년 동안 캄발라에 참여했을 정도로 축제를 아주 좋아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고우다가 이번 캄발라에서 일을 낸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인도인들은 우사인 볼트의 100m 기록은 9.58초다. 그런데 고우다의 기록을 100m로 환산하면 9.55초에 불과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빠른 남자는 인도의 고우다다. 이렇게 네. 외치면서 함께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도 다소 일리가 있는 게 만약 고우다가 진흙탕에서 맨발이 아닌 잘 닦여진 트랙에서 운동화를 신고 그 볼트와 함께 달렸다면 어땠을까 상상을 해보면 네. 볼트가 가진 9.58조의 기록 글쎄 깨질 수도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도 살짝 네. 해봅니다. 근데 옆에 네. 그 누군가 경쟁 상대가 사람이 아니라 물소였기 때문에 또 이런 그랬을 기록이 수도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있죠.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이 남성의 진짜 100m 기록이 굉장히 궁금해지기는 하네요. 그렇죠. 트랙에서 한번 달려봤으면 네.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머지않아 그런 소식도 들릴 것도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이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다시 중국 소식인데요. 네. 사유재산 징발령입니다. 중국 지방정부가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사유재산 징발이라는 사상 초유의 방법을 꺼내 들었습니다. 네. 그 사유재산 징발이라고 하면 전쟁 때처럼 지방정부가 개인 소유의 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인데요. 현재 중국의 절박함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지금 중국의 현 상황을 좀 그대로 보여주는 키워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사유재산 징발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홍콩 명보에 따르면 광둥성의 양대 도시인 광저우와 선전시 지방정부가 전쟁 때처럼 사유재산 징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규를 제정했는데요. 네. 따라서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물자나 생필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도록 기업이나 개인에 요구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사실 중국 지방정부가 위기 상황에서 사유재산 징발령을 내린 건 2007년 물권법을 제정한 이래로 최초라고 하는데요. 네. 물권법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법으로 사유재산 징발령과는 반대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사유재산 징발령을 내렸다는 건 그만큼 이번 코로나19가 가져온 상황이 절박하다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징발당한 사유재산은 어떻게 되나? 걱정할 일이 없는 게 물권법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유사시 사유재산을 징발하더라도 이후 이를 반환하도록 반드시 보상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번 징발령 지방정부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유는 광저우와 선전시의 경우는 환자를 수용할 시설과 의료 물자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는 반면 현재 후베이, 허베이, 장시성 정부의 사유재산 징발은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의 감염 사례가 잇따르자 의료진을 위한 휴식 장소로 병원 주변의 호텔을 징발할 수 있도록 사유재산 징발령이 내려졌다고 네. 합니다. 최근까지 후베이시의 의료진 감염 사례가 모두 1,700여 건이 보고되고 있는데요. 네. 보호 장비 부족과 장시간 근무로 인해서 면역력이 떨어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됨에 따라서 병원 주변의 그 호텔 의료진을 위해서 징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하네요. 네. 자,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D-Day 3일입니다. D-Day 3일. 네. 코로나- 어떤 의미일까요? 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우리나라 혈액 보유량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네. 현재 적정량의 8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급감한 헌혈로 인해서 혈액 보유량이 앞으로 3일치 수준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가 들리면 또 네. 현재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분들, 특히나 수술 기다리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걱정이 클 수밖에 없잖아요. 좀 그렇죠. 정확한 확인이 필요할 것 네. 같은데 그렇다면 현재 정확하게 남아있는 혈액 보유량 어느 정도나 되나요? 15일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의료기관 보유분까지 합산했을 때 전국 혈액 보유량은 3.81분이라고 합니다. 네.
지난달 20일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헌혈 기피 조짐이 이어지면서 혈액 보유량은 최소 2.91분에서 최대 3.81분을 오가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수치는 전국 혈액 보유량의 적정 기준으로 삼고 있는 5일에 약 76%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본부 관계자는 겨울 동절기인데다가 설 연휴가 지난 지 얼마 안 된 지금 같은 시기에는 혈액 재고가 평소보다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런 와중에 코로나19 사태까지 맞물려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혈액 보유량을 기준으로 혈액 수급 위기 단계를 나누게 됐을 때 5일 미만일 경우 관심, 3일 미만은 주의, 그리고 2일 미만은 경계, 그리고 있으면 절대 안 되는 일이지만 1일 미만일 경우 심각으로 단계를 나눈다고 하는데요. 네. 현재가 주의 단계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 혈액관리본부는 비상대책 상황반을 편성해서 수시 재고량 모니터링을 통해서 안정적인 혈액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태세를 강화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도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긴급하게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헌혈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바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요즘 같은 때 또 헌혈 이렇게 선뜻하기 망설이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글쎄요. 혈액 보유량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좀 이만저만 걱정이 아닙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 이 소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송영아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바우 스튜디오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 시사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제 어떤 증상을 보이는지 또 예방책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이미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코로나19를 유발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왜 코로나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오늘 시사 퀴즈 문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문제를 사실 유치원생이 저희 아들이 저에게 엄마는 왜 코로나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미처 몰라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아들을 통해서 제가 정답을 알았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실제 이 공 모양의 돌기가 튀어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마치 이것처럼 생겼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름에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1번 왕관, 2번 박쥐, 3번 뱀.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오늘 오답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19 딱 하면 먼저 떠오르는 이 보기 중에 하나가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제가 힌트를 드렸지만 실제로 보면 이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볼 때 모양을 잘 연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둥근 공 모양에 돌기가 튀어나와서 마치 이것처럼 생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9068번님께서 정답 주시면서 현미경으로 보면 태양처럼 보인다고도 들었습니다. 하셨어요. 네, 5살 우리 아들 그릴 줄 아는 그림이 빨간 햇님밖에 없는데 그렇게 이쁜 코로나19 아주 고약한 녀석이네요. 하루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하셨는데 네, 여러분들 아마 힌트가 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샵 1057번으로 시사 퀴즈 정답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이민주 변호사와 함께 법대로 삽시다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을 보는 눈으로 내일을 살아가는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민정 앵커가 진행하는 이바구 스튜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바구 스튜디오 2부 시작을 합니다. 어제부터 날씨가 제법 매서워졌습니다. 내일은 또 더 추워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막바지, 꽃샘추위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8755번님께서 목소리가 너무 따뜻해요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 제 목소리에서나마 따뜻함을 느끼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위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답은 모르겠어요. 들었는데 이자뿌싸이에 하셨는데 이바구 스튜디오 화이팅을 외쳐주셨는데 다시 한번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8755번님 잘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코로나19를 유발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과연 왜
코로나라는 이름이 붙었을까? 이것이 바로 오늘 시사 퀴즈 문제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실제로 둥근 공 모양의 돌기가 튀어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마치 이것처럼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름의 유래가 됐다고 하는데요. 무엇일까요? 1번 왕관, 2번 박쥐, 3번 뱀.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와 함께 정답과 함께 좋은 의견 올려주신 분들 선물 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오늘 오답이 좀 많습니다. 코로나19 하면 우리가 연상되는 동물이 있어서 그런지 오늘 오답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9323번님, 1441번님, 그리고 5241번님도 지금 오답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기를 드릴게요. 1번 왕관, 2번 박쥐, 3번 뱀. 네. 이 바이러스 모양에서 이름이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둥근 공 모양의 돌기가 튀어나와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고요. 앞서 제가 문자 소개해드렸지만 태양처럼 보인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힌트가 좀 되셨겠죠? 다시 한번 정답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4498번님. 모양 그렇군요. 오늘 또 하나 얻어갑니다 하셨는데 저도 오늘 새롭게 알았습니다. 3455번님. 코로나19 퍼뜩 물러가길 바라봅니다. 진주 날씨는 살짝 눈이 내리더니 너무 춥네요. 모두들 건강 조심하세요 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지역에 따라서 제법 눈이 많이 내린 것 같더라고요. 내일은 더 춥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옷차림 좀 따뜻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6732번님. 경기도 안 좋은데 코로나19까지 하루속히 코로나가 박멸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하셨고요. 5189번님. 코로나19로 장사가 안 된다는 장사하시는 분들 얘기에 부모님 생각에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셨는데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너무너무 힘들다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또 사람들 모이는 것을 많이들 꺼리시다 보니까 진짜 우리 자영업자들 장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좀 더 마음을 모아서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좀 물러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635번님 정답 주시면서 근데 살짝 오답이 올라오긴 했는데요. 이제 이 명칭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예방 대책은 칭찬할 만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7010번님 박멸의 그날까지 손 잘 씻고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0912번님 앞서 저희가 오늘의 키워드 짚어드렸더니 혈액 보유량 디데이 얘기를 들으니까 더 심각한 것 같네요. 저라도 부족하나마 헌혈하러 가야겠어요 하셨는데 이런 감사한 마음들이 모이면 이 위기를 잘 극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367번님. 누구나 이것을 머리에 쓰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는데 알고 나니까 너무 무섭네요. 사스나 메르스도 잘 이겨낸 세계의학계도 대한민국 인정했듯이 더 이상 오지 말고 이것은 저 멀리 우주로 던져버립시다 하시면서 의심나면 1339 꼭 전화하시고 개인위생 철저히 합시다 하셨습니다. 1339 여러분들도 번호 다들 기억을 하고 계시겠죠? 2868번님 확진자가 해외여행 이력도 없고 또 어디서 감염됐는지도 모른다고 하니까 더 걱정이네요 하셨는데 29번째 그리고 30번째 확진자에 대한 얘기를 주시는 것 같아요. 지역사회로서의 감염 이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인위생 그리고 마스크 착용이 더욱더 중요한 거겠죠. 7898번님 저희 회사 직원의 아들이 이번에 일본에 여행을 간다고 합니다. 엄마는 가지 말라고 애원을 하는데 그 청춘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엄마는 한숨만 쉬는데 어찌할 방법이 없네요 하셨는데 글쎄요.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요즘 여행업계도 굉장히 위축돼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고요. 아무쪼록 여행 가신다고 하니까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도록 일단 마스크도 좀 잘 챙겨 가시고요. 가셔도 또 개인위생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2117번님, 코로나 바이러스 예쁘게 생겼다지만 결코 예쁘게 보이지 않는 녀석이네요. 오늘 부산에도 코로나19 환자 소식
때문에 많이 걱정했는데 그래도 음성이라서 일단은 다행이지만 마음을 놓을 수가 없네요. 이제 곧 있으면 예쁜 꽃들 활짝 필 텐데 걱정 없이 마스크 벗고 아이들과 나들이 가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진짜요. 네, 좀 더 따뜻해지고 나면 이번 꽃샘추위 물러가고 나면 진짜 봄이 올 것 같은데 그때는 제발 마스크 벗고 미세먼지 걱정도 좀 안 하고 아이들과 함께 나들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외에도 많은 분들 계속 정답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샵 1057번 문자 열어두겠습니다. 시사 퀴즈 정답 계속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광고 듣고 와서 법대로 삽시다 이어가겠습니다. 이바구 스튜디오 2부는 영진사이버대학교, 하이퍼스, 구남로 엘본더 스테이에서 함께합니다. 당당한 전문 직업인이 되기 위한 2년 영진사이버대학 사람 중심의 따뜻한 인재로 거듭나는 2년. 영진사이버대학 학위 자격증 탄탄한 미래까지 완성되는 2년 영진사이버대학 신입생 정시 모집 2월 18일까지.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퍼스 사랑해요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마침내 해운대 투자에 정점을 찍다. 해운대 중심 구남로 오션뷰와 34층 대형 인피니티 풀 프리미엄 생활형 숙박시설 구남로 엘본 더스테이. 당신의 상상은 현실이 됩니다. 문의 1577-4961 시공 선원건설. 네, 매주 월요일 이바구 스튜디오에서는 법대로 삽시다 시간이 마련됩니다.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만한 생활 법률도 알아보고 또 요즘 핫한 이슈를 법률적으로 풀어보고 있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오늘은 이민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네, 지난주 이바구 스튜디오에서 살짝 소개됐던 네. 이슈를 가져왔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희대의 탈옥수 하면 떠오르는 이름 있으시죠? 네, 저희가 지난주 와글와글 댓글쇼 시간에 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신창원. 네, 네, 맞습니다. 이 이름을 잊을 수가 없죠. 저는 그 스웨터도 잊을 수가 그러니까요. 없어요. 그 헤어스타일도 저는 아직도 그렇죠. 생각이 나고요. 네. 그래서 이 신창원이 교도소의 지나친 감시가 부당하다라고 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는데요. 네. 인권위에서 신 씨가 교도소에서 받는 처우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이렇게 입장을 내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네. 대체 범죄자의 인권은 어디까지 보장되어야 할까? 오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이 얘기하면서 저도 굉장히 좀 할 말이 많았었거든요. 네. 네. 일단 신창원이 인권위에 낸 진정서 내용부터 좀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네. 그 국가인권위에서 공개한 신창원 씨의 진정 이유를 보면요. 네. 2011년 자살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나 그 이후 현재까지 교도소 내에서 징벌 없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개호상 독거 수용과 전자 영상 장비 개호가 20년이 넘도록 지속되는 것은 부당하다. 네. 그러니까 지금 독거 수용과 그 CCTV로 감시되는 게 좀 부당하다. 네. 이런 부분을 밝혔고요. 그래서 한 언론사에서는 법무부에 확인을 했더니 신창원 씨의 CCTV 독거실 수감이 10년이 조금 넘었지만 11년은 안 된다. 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이걸 탈옥했다가 재수감된 뒤에는 6개월 감시했다가 그 감시를 거뒀다가 또 7개월 감시를 했다가 또 거뒀다가 네. 그다음에 또 6개월을 감시했다 이렇게 했는데 네. 2011년 자살 시도를 한 후에 지금 계속해서 그 CCTV 독거실에 수감 중이라고 합니다. 네. 어쨌든 신창원은 지금 24시간 내내 자신을 감시하는 게 좀 못 견디겠다 뭐 이런 취지로 지난해 진정을 낸 것인데 네네. 실제로 CCTV 녹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짚어볼까요? 네. 현직 교도관들에 따르면 네. 독거실의 CCTV는 24시간 내내 감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24시간 감시한다. 이 말은 일단 맞는 거고요. 네. 하지만 24시간 내내 신창원만 보고 있는 건 아니고요. 중앙통제실에서 교도소 전체, 네. 담장 주변, 교도소 출입문, 운동장 등 그 곳곳을
감시하는 그 30대 내지 40대 정도의 CCTV를 돌아가면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네. 그 CCTV로 감시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여기에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부분이 네. 24시간 녹화가 되다 보니까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 것까지도 녹화가 다 됐다. 이것까지도 내가 다 감시를 당하고 있다. 뭐 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여론이 조금 갈리더라고요. 네. 아무리 범죄자라 하더라도 요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네네. 네. 일단 녹화가 되는 건 맞는데요. 네. 근데 요즘에 CCTV 성능이 좋아져서 네. 그런 좀 이제 부위는 자동으로 모자이크 처리가 된다고 아, 합니다. 그런가요? 네네. 그래서 네. 이렇게 옷을 내리고 앉거나 할 때 각도가 있잖아요. 네네. 그 각도에 들어가면은 모자이크가 자동으로 되게끔 설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CCTV 중에 오래된 거는 그 기능이 잘 되지 않는다 이런 네. 말도 있더라고요. 그럼 일단 신창원을 감시하고 있는 CCTV가 어떤지는 모르는 거네요. 네네. 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저희가 지난주에 댓글쇼에서도 그 누리꾼들의 얘기를 들어봤었는데 여러분들 혹시 이와 관련해서 의견 있으신 분들 샵 1057번으로 문자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인권위는 24시간 동안 CCTV로 수감자를 감시한다는 게 너무하다. 뭐 이런 판단을 지금 내렸단 말이에요. 네. 여기에 대해서 교정당국 어떤 입장일까요? 네, 교정당국에서는 2011년 신창원의 자살 시도 후 감시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자살과 도주 우려가 있다. 이게 CCTV 감시의 주요 이유인데요. 그런데 형집행법 제94조 1항에서는 전자장비로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개호하는 것은 자살 등의 우려가 클 때만 할 수 있다. 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결정권에는 교도소장에게 있는데요. 네. 이 교도관 회의를 통해서 이뤄지기도 하고요. 이 교도관들이 24시간 동안 신창원을 지켜보고 또 상담하면서 이 사람의 행동, 발언, 태도 이런 걸 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좀 감시할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사실 그 뭐 감시할 필요가 있다, 우려가 있다, 뭐 이런 기준들이 제시가 되면 기준이 좀 애매모호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만약 신창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건다거나 뭐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법정에 가게 되면 이게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일단은 이번에 인권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이 나오긴 했지만 네. 이 인권위원회의 결정이나 공고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아, 네. 그래서 결국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결정은 법원에서 하는 거죠. 네. 그런데 법원이 반드시 인권위원회의 결정대로 판단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면 법원에서는 해당 사안에 관해서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들어보고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재소자라고 해도 기본적인 인권은 보호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네. 이번 그 사안에서 인권위에서 침해가 됐다라고 본 권리가 그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입니다. 네. 그러면 신창원이 인권의 제한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교도소 내의 질서와 안전 유지 등 업무에 필요한 범위 내이냐 아니면 그 범위를 지금 벗어난 것이냐 이게 관건이겠죠. 네. 그래서 교정기관 측에서는 필요 최소한의 인권의 제한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또 그 근거를 제시를 할 텐데 최종 판단권자인 법원이 어느 쪽 입장에 손을 들어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네. 어때요? 이 부분이 기본적인 인권이 좀 보호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뭐 탈주라든지 자살 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최소한의 어떤 인권이 뭐 제한이 되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감시가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사실 저도 일단 이번 사안을 두고 이게 과연 침해일까 아니면 필요한 범위의 제한일까 네. 생각을 해봤는데 답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쉽지가 않고 뭐 교정시설 입장에서는 이게 필요해서 우리가 CCTV로 보기는 하지만 네. 말하자면 그 당신의 은밀한 그런 영역을 보고 싶어서 보는 건 아니다. 그렇죠. 네네. 우리도 굳이 보고 싶지는 않다. 다만 봐야 하기 때문에 내지는 네. 볼 수 있는 상태에 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네. 이렇게 할 수 있겠고 또 신창원의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아무래도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 댓글쇼에서 네. 이 얘기 나눠봤을 때 어느 네. 누리꾼이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신창원 화장실 그 볼일 보는 모습까지 지켜봐야 하는 그 교도관들의 인권은 어딨냐. 이게 실제로 어떡하냐. 네. 교도관들이 상당히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그럴 경우가 것 같기도 많아요. 해요. 네.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신창원처럼 CCTV 감시를 24시간 받는 수용자가 어떻게 좀 많은가요? 그게 지금 법무부 집계를 보면 네. 대략 한 1,400명 정도 된다고 나오거든요. 네. 이게 전체 수용자의 비율로 따지면 한
2% 내지 3% 네. 정도입니다. 근데 앞서 신창원 씨의 경우에는 10년 넘게 지금 CCTV 감시를 받고 있다고 그렇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길게 한 수감자를 오래 감시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네. 근데 물론 이 신창원이 최장기 감시 대상은 아니라고 해요. 네. 자, 어쨌든 지금 CCTV로 24시간 감시를 받고 또 독방을 쓰고 있는데 이런 수용자를 선정하는 법적인 기준은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도 좀 짚어볼까요? 네, 그런 기준을 정하고 있는 법이 있습니다. 네. 바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인데요. 네. 해당 법은 원칙은 수용자를 독거 수용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창원 씨는 왜 나만 이렇게 독거 수용을 네. 하느냐 하는데 원칙이 독거 수용이거든요. 네. 다만 시설이 충분하지 않거나 여러 필요성이 있으면은 혼거 수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 명을 같이 수용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혼거 수용이 원칙인 것처럼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시설이 모두에게 방을 줄 여건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는 범죄 전력, 나이, 또 수용 태도, 개인의 특성을 고려해서 독거 수용이 더 필요한 경우에 독거 수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CCTV 같은 경우에는요, 뭐 자살, 자해, 도주, 또 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하는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에서 개호할 수 있다. 법에서는 감시라는 말은 안 쓰고요. 네. 개호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네. 이 경우에도 피개호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라는 게 법상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보면은 인권위와 교도소 측의 의견이 좀 갈리고 있잖아요. 네네. 네. 뭐 누리꾼들의 의견도 좀 다양하게 갈리긴 하더라고요.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을 때. 요 그럴 부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인권위는 인권위대로 또 교도소 측에서는 교도소 측의 어떤 의견 제시를 지금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은 그 인권위에서는 신창원은 물론 탈주를 한 네. 사실도 있고 뭐 자살 시도도 했지만 이후에 교정 사고 없이 수용 생활 중이다. 하고 교정 심리 검사 결과도 일반 수용자와 유사한 수준이다. 그래서 독거 수용을 재검토하라. 네. 이렇게 권고를 했거든요. 그리고 인권 단체들도 범죄자들도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아야 된다. 뭐 이런 네. 입장을 지금 많이 표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네. 그런데 교도소 측에서는 일단은 독거 수용을 중단할 이유가 없다. 라는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교도소 측에서는 신창원은 장기 수용 생활로 인한 정서적 불안으로 언제든지 자살, 도주를 시도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장비를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네.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법무부는 지금 어떤 입장인가요? 네, 우리가 법무부 하면 제일 먼저 보통 검찰을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이런 교도소 같은 교정기관도 모두 법무부 소속입니다. 네. 그래서 이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좀 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인권위의 권고를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하지만 이런 게 한번 시작되면 유사 사건이나 관련 기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섣불리 바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범죄자의 인권을 어디까지 지켜줘야 되냐 이 부분은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는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 감정적으로 다가가다 보니까 범죄자의 인권을 반드시 지켜줘야 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저는 갑자기 네. 궁금한 게 네. 민정 씨가 네. 범죄자를 만나신 일이 있을까? 네. 뭐 네. 제가 큰 범죄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저는 사실 아무래도 직업적으로 네네. 자주 보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생각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그럴 수 같아요. 있죠. 네. 그냥 우리가 뭐 범죄자 이렇게 하나의 이름으로 말하지만 네. 사실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보통 좀 쉽지 않은 분들이 많으세요. 네. 뭐 극단적으로는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사범, 정신질환자도 있고요. 네. 또 뭐 죄의식이 아예 없는 사이코패스도 있죠. 이런 분들을 제가 만나보지 못했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또 아주 평범하고 소심한 사람이 과실로 네. 범죄를 저지르고 수감되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평균이란 말이 좀 위험하기는 하지만 사회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면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네. 여기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도관들 중에도 상당히 좀 업무적인 그런 스트레스가 심한 분들도 많고 한데 네. 분명한 거는 인권은 보호받고 보장돼야 됩니다. 네.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일정 범위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수용되지 않은 일반인이나 마찬가지죠. 네네. 근데 아무래도 수용자의 경우에는 그 특수한 여건 때문에 좀 제한되는 범위가 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신창원이 희대의 탈주범이다. 음. 그리고 자살 시도도 했었다. 네. 라는 이런 과거 전력이 어떤 판단에 있어서도 상당히 크게 작용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오랜만에 이 신창원 이야기가 화두가 되면서 네. 그 당시에 있었던 재판에 관한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이게 신창원이 자신의 범행 그 관여한 정도에 비해서 네. 그 공범에 비해서 상당히 과한 형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나오던데 네. 이게 상당히 맞는 이야기라면 본인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하겠죠. 네. 그러면서 역시 이게 법의 판단이라든지 형벌이라든지 이런 게 참 무거운 네.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그 지난주에 이 얘기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요즘 워낙에 흉악범들이 많다 보니까 네. 신창원이 살인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네네. 사형수도 아니고 너무 좀 가혹한 거 아니냐 이런 네네. 좀 두둔하는 의견들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쪽이라서요. 범죄자의 인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좀 물음표가 남는 것 같습니다. 자, 변호사님 오늘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좀 정리 말씀 부탁드릴까요? 제가 그 진행하던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네. 그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최근에 보석으로 풀려났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구치소에 그 접견을 하러 가면 진짜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다. 본인이 하루만 나갔다 들어올 수 있으면 그 대가로 몇 개월을 더 살아도 괜찮다. 네.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말을 할까. 이 자유의 박탈이라는 게 참 무서운 형벌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이 한 사회의 수준은 그 사회의 인권이 얼마나 보장이 되느냐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권은 법조인만 또는 인권 운동가만 고민해야 될 일은 아니거든요. 네. 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한 번쯤은 우리 사회의 인권이 얼마나 보장이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네. 네.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오늘 법대로 삽시다. 이민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바구 스튜디오 월요일 순서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 시사 퀴즈 정답 발표하면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1번 왕관이었습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세히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왕관 모양처럼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유래가 됐다고 하는데 오늘 오답 중에 박쥐라고 올려주신 분들이 좀 많습니다. 네,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멸종하지 않고 실로 오랜 시간 생존하는 데 좀 가장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역할을 한 동물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셔서 박쥐로 올려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정답은 1번 왕관이었고요. 많은 분들 정답 올려주셨습니다. 3770번 님도 박쥐 같아요 하셨는데 네, 코로나랑 흡사 맞을 것 같아서 코로나 들어도 마음이 참 울적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3770번 님 왕관입니다. 쓰는 건 멋진데 코로나라고 하니까 마음이 좀 그렇네요 라고. 네, 그리고 4905번 님 왕관 이미지 많이 나빠지겠어요 하셨습니다. 네, 참 생긴 모양은 예쁜데 하는 짓은 참 밉네요. 네, 그리고 3231번 님께서 앞서 저희가 그 5189번 님께서 장사 안 된다는 얘기에 부모님 생각이 좀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이런 문자 소개를 해드렸더니 그 얘기 듣고 저희도 같은 자영업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100% 공감이 됩니다. 물론 코로나가 빨리 물러가서 경기가 회복되길 희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변수들이 많은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꽃샘추위 물러가고 나면 반드시 네, 봄이 오겠죠. 봄과 함께 조금은 더 따뜻한 그런 날들이 찾아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많은 분들 정답 주셨는데요. 2367 그리고 3742번님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8126번님 자율방범 순찰 돌고 저녁 먹으러 갑니다. 메뉴는 날씨도 춥고 해서 순대 전골로 정해봤습니다. 자율방범 연합회 영원하라 화이팅 하셨는데 애써주시네요. 네,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또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내일 더 춥다고 하니까 내일 출근길은 꼭 따뜻하게 입고 나가시기 바라고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6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강영훈, 구성의 장유진, 진행에는 김민정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